됐나요?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제 갑신정변 끝나고 난 뒤에 밑에 나오는 얘기, 요거 얘기 좀 봅시다. 자, 이제 갑신정이 끝났어. 1884년에 갑신정이 끝나고 난 뒤에, 얘들아. 자, 갑신정변이 끝나고 난 뒤에, 알겠습니까? 갑신정변. 애프터 갑신정변 끝나고 난 뒤에, 야, 이 조선의 어떤 상황을 갖다가 한번 이제 요약해 봅시다. 알겠습니까? 이 당시 갑신정변이 끝나고 난 뒤에는, 청나라의 영향력은 어떻게 됐을까? 더 커졌을까? 작아졌을까? 청나라의 영향력. 청의 영향력은 어떻게 됐을까? 영향력은. 어? 더 커졌을까? 작아졌을까? 작아졌어요. 왜 작아졌을까? 하동돈 씨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약간 밀리는 느낌 나서. 밀렸니? 내가 보기에는 급진기아파가 완전 밀린 것 같은데. 뉘앙스. 청나라가 밀린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일본을 갖다가 이제 올라오는 어떤 세력으로 보이니까, 청나라가 좀 쫄리는 느낌이지만, 아직까지 청나라 셉니다. 알겠습니까? 청나라의 막강한 파워.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청의 힘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게 식민지가 되다 보니까 일본이 너무나 센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청일전쟁 이전만 하더라도 청나라를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알겠습니까? 그랬다고요. 자, 하동성의 분석은 실패! 알겠습니까? 실패고 청의 영향력은 훨씬 더 높아졌지. 군대는 비록 철수했어요. 청나라 군대는 일단 천순했어, 조선에서. 철순했지만, 얘들아, 이전에 이모군란 누가 진압해 준 거야? 이모군란. 청나라 군대가 개입해서, 맞죠? 청나라 군대가 개입해서 그 이모군란 진압했잖아. 자, 갑신정변. 이거 누가 진압했어요? 누가? 청나라 군대가 다시 돌아와서 진압했잖아요. 맞죠? 둘 다 청나라가 다음 다 정변을 갖다가 엎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한쪽은 보수파의 어떤 반발, 한쪽은 급진기아파들의 반발, 전부 다 청나라가 다 그냥 때려 엎은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조선에서 청나라의 영향은 어때? 훨씬 더 커졌죠. 정치적 영향력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비록 청나라 군대는 철수했지만 조선 안에서 청나라의 영향력은 훨씬 더 커져 있었다. 자, 그러면 급진기아파가 추진했던 이런 개혁 노선, 이게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많이 닮았다 그러잖아. 이거 할 수 있었을까, 못했을까? 할 수 있었을까, 못했을까? 당연히 못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기간 동안 얘들아,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알겠나요? 안타깝죠. 이 나라가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역사를 배우는 입장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낌이 오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 일본은 이미 메이지 유신을 한참 진행해 나가고 근대 국가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개혁 자체를 멈추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20년 동안. 그러다가 1894년에 막 몰아친 게 바로 가무격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긴 한데 일단은 자, 이 당시에 조선의 어떤 국내적 상황과 국외적 상황, 알겠습니까? 국외적 상황을 좀 살펴봐야 돼요. 자, 국제정세.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동학농민운동을 얘기할 거예요. 뭐라고? 동학농민운동을 갖다가 얘기하려고 하면 일단은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하기 직전에 10년간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요거 잠깐 볼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정세는 일단은 얘들아, 심각하게 돌아가요. 자, 봅시다. 여기 지도를 그려볼게. 몇 분 시간은 아직 15분 남아있네요. 얘들아, 평소 같으면, 좀 빨리 끊고 끝내고 싶은데, 이 시험 기간이니까 최대한 빨리 나가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국제정세의 큰 변화가 뭐냐면, 얘들아. 일단,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힘없는 나라를 두고 있잖아요. 힘없는 나라를 두고. 자, 본격적으로 이제 청나라하고 일본이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죠? 청나라와 일본이 경쟁한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와 이 일본 간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어. 경쟁. 알겠습니까? 자,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누구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어? 청나라죠. 이해됩니까? 청나라의 영향이 너무너무 세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그러니까 과거에 조선이 청나라에 사대하긴 했지만 이렇게 정치 간섭을 받거나 거의 식민지 취급을 받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조선으로서는 되게 골 때리는 상황인 겁니다. 아, 이 청나라가 대놓고 거의 식민지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일본은 너무 아직도 미약하고, 알겠습니까? 미약하고. 그래서 조선은 이 청나라의 간섭을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었어요. 오케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다고. 그래서 보통 이 조선이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거나 외교 관계를 맺을 때는 보통 청나라와 모두 얘기를 하고, 알겠습니까? 협의가 된 상태에서 보통 다른 나라 수교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비밀리에 추진했다는 게 있었어요. 조선이 이 청나라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뭐였냐면 드디어 1884년에 러시아와 수교합니다. 러시아. 알겠습니까? 러시아. 친러 정책이죠. 친러 정책. 친러 정책을 추진해. 조러 통상조약도 맺어지게 되고, 어쨌든. 이 러시아를 가까워지려고 했던 이 외교 정책은 청나라하고 전혀 협의되지 않은 거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청나라도. 조선이 이런 짓을 하니까. 알겠나요? 비밀리에 추진했던 거예요, 진짜 실제로. 그 당시 외교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청나라에 간섭을 받고,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걸 설명했지. 외교고문, 정치고문 다 왔다고, 그때. 막원충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 와가지고 감시하고 있었다고. 자, 이렇게 북쪽에 있는 누구를 끌어들였다고? 러시아를 끌어들였어요. 그런데 얘들아, 이 러시아는 사실 지금도 강대국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최강대국이었다고. 이 러시아를 갖다가 조선이 끌어들이니까 1+1으로 딸려오는 나라가 있었어요. 뭘까요? 색깔이 이거밖에 없으니. 뭘까요? 바로 영국이었어, 영국. 영국은 이 당시에 러시아와 전 세계에서 경쟁하고 있던 나라였다니까? 보이네가 지금? 영국은 19세기에 바다를 지배했던 나라, 최강대국이었죠. 19세기 영국이라고 하는 게. 맞죠? 근데 이 러시아는 육지에서 최강이었습니다. 러시아 육군 최강이었다고. 근데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바다로 나갈 수 있는 항구가 좀 제한적이었었어. 그래서 얘네들이 자꾸 이제 남하 정책이라 해가지고 연해주까지 온 이유가 그거야. 블라디보스토크 건설하고 했던 이유는 전부 다 멀지 않은 항구를 얻어서 바다로 나가려고 했던 거야. 바다로 나오면 누가 골치 아파? 바다의 왕자? 하동성?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 바다의 왕자? 영국이. 바다의 왕자 장보고 맞죠? 바다의 왕자 장보고 맞죠? 맞는데 이 당시 바다를 지배했던 영국이었다고. 영국 입장에서는 최강대국이었던 러시아가 바다로 진출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맞죠? 그래서 영국은 러시아가 어떻게든 바다로 못 나오게 견제하고 있었다고. 전 세계에서. 알겠습니까? 그게 뭐 유럽 중동에서는 크림 전쟁이었고. 알겠습니까? 그랬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부딪히고 있었고. 아프가니스탄 지금이 알죠? 아프니까 아프가니스탄인가? 뭔 소리입니까? 자, 하여튼 아프가니스탄 거기서 부딪히고 있었고. 이 영국은 이렇게 러시아가 조선을 통해서 진출하려고 하니까 일어났던 사건이 뭐냐면 조선의 섬 하나를 갖다가 점령해버려요. 되게 유명한 사건이지. 영국이 점령한 1885년에 조선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그냥 섬 하나를 점령해버립니다. 이게 무슨 사건일까? 무슨 사건? 문도 사건. 검도. 그래, 맞아. 검문도 사건. 검문도가 아니고 검문도.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자, 다시 이제 정리해 봅시다. 조선이 청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러시아와 친러 정책을 추진해 나가니까 러시아를 끌어들이니까 영국은 이걸 눈치채고 러시아를 갖다가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의 한 땅을 갖다가 점령해 버렸어. 그 사건이 뭐라고? 검문도 사건이야.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얘들아, 이모군란 이후에는 청나라하고 일본이 사실상 조선을 두고 경쟁했었어요. 이해됩니까? 조선이 러시아를 끌어들였던 친러 정책을 폈던 1884년부터는
1885년이죠. 검은도 사건이 일어났던 이 시기부터는 조선은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와의 견제를 받게 되는 거야, 또 다시. 러시아와 영국이 또 조선을 두고 경쟁하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우리나라가, 알겠어요. 아무 관심도 없던 나라였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뭐, 지금은 뭐 되게 뭐, 지정학적으로 뭐, 반도 위치해가지고, 뭐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만나는 뭐, 아주 뭐,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었죠. 그때는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알겠습니까? 아무 관심도 없었다고. 근데 이제 러시아가 진출하고 영국이 조선에까지 진출해가지고 서로 각축전을 벌이는 이런 아름다운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알겠나요? 이거 영국을 빼버리면 지금하고 똑같잖아요. 영국 대신 미국을 넣어봐. 주변의 사강들 똑같습니다. 알겠나요? 청나라가 지금 중국으로 바뀐 것 뿐이고 러시아가 소련 됐다가 다시 러시아 됐잖아요. 그거 빼고는 지금 오늘날 국제정세가 똑같습니다. 알겠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지금 4명의 고래 사이에 껴있다고. 4명의 고래 사이에. 어떻게 해야 돼, 가동성? 쫓아내요. 무슨 힘으로? 무슨 힘? 한 명한테 마투처럼 붙어요. 아, 얘들아. 그래서 요거 화면이 잘리진 않죠, 지금? 자,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나온 말이 뭐냐면, 조선 중립파론이었어요. 뭐라고? 조선을 갖다가 어떻게 하자? 중립파론이라고 한 게 이때 나온 거예요. 칠판 잘리지 않았습니까? 나오네요. 자, 조선 중립파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강대국 사이에서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줄타기 하지 말고 이랬다가 나라 망한다고. 망하니까 중립국으로 가라. 너네 외교를 갖다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난다. 라고 경고했던 사람이 독일 사람이었어요. 이 독일 사람은 정말 부들부들 떨었어요. 진짜 조선이 망할까봐. 이름이 그래서 뭘까? 부들부들! 부들부들! 화면 받고 나가겠습니다. 부들부들! 부들부들. 부들부들! 중립파론. 부들러! 드립 멋지지 않습니까, 얘들아? 아무도 안 웃어주네. 그렇다 쳐요. 자, 부들러! 알겠습니까? 이게 독일 사람이었어요. 알겠습니까? 독일 사람이 조선에 대해서 나가야 될 방향, 우리 조선 침략 이후에 또다시 한번 이 외국인이 우리한테 또 어드바이스가 들어오죠. 알겠습니까? 조선아, 너네 이러다가 망한다. 중립으로 나가라.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부들러가 했던 중립파론이었고, 이게 실현될 수 있었을까, 못했을까? 실현 안 됐으니까 망하겠죠. 알겠습니까? 실현은 안 되죠. 이게 일단 중립국이 되려면은 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합의가 돼야 돼요. 조선은 안 먹겠다고. 우리가 스스로 힘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변국이 서로 안 먹기로 약속해야지 중립국이 가능해요. 그런 케이스가 있을까 없을까 근데 얘들아? 그런 케이스가 있긴 있었어. 중립국이 됐던 나라들 중에는 그게 있었어요. 실제로 아시아에는 두 나라가 식민지가 안 됐거든. 아시아에는 두 나라가 식민지가 안 됐어. 어느 나라일까? 아시아에서 식민지가 안 된 나라 단 두 나라밖에 없어요. 들어본 적 없니? 당연히 일본이 식민지 안 됐잖니. 걔네들은 제국으로 나갔잖니. 우리나라 먹고 식민지 가지고 제국주의로 나갔잖아요. 그게 식민지 안 됐고 한 나라가 식민지 안 된 나라가 하나 있어. 근데 들어본 적 없어, 하동성? 있어. 너 어느 나라냐면 필리핀? 필리핀 거기는 스페인의 식민지였고 미국에 거의 지배당했고 다시 일본에 지배당하다가 독립했긴 했다만 식민지 완전 됐었거든. 폴란드는 우리나라가 아니잖니. 거의 아시아가 아니잖니. 태국. 맞아요. 태국 어떻게 알았지? 누가 말했어? 누구야? 그 식반주 한 명이에요. 식반주 한 명. 김웅이 얘기했어? 예. 김웅 대단합니다. 맞아요. 태국이 식민지가 안 된 이유가 뭘까요? 태국. 왜 안 됐을까? 태국. 그게 태국 옆에 있잖아. 잘 봐봐.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잖아, 그거. 근데 동남아시아도 거의 다 식민지가 됐는데 태국은 어떤 위치에 있냐면 동쪽으로는 베트남이 식민지가 됐거든요. 청불전쟁 이후에 이제 사실상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가 돼요. 근데 태국 서쪽 알겠습니까? 태국 서쪽에는 어떤 나라니 뭐 미얀마라든가 이런 나라도 있는데 거기 근데 영국 식민지였어. 영국 식민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영국하고 프랑스가 서로 안 먹기로 합의를 해요. 그 나라를. 왜? 왜? 아니, 그 나라 먹으면 둘이 싸우니까. 싸우면 맞아요. 너네 파쇼다 사건 나는 옛날에 파쇼다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 갈라 먹다가 둘이 싸우는 일이 있었거든. 그것 때문에 그냥 그 동남아시아 그 한 나라는 그냥 중립국으로 남겨두자. 안 먹지 말자. 호랑이하고 사자가 얘들 이 음식은 놔두자 하고 놔둔 거야 그냥. 서로 안 싸우려고 그거 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려면 일단은 청나라하고 일본이 합의를 하고 조선을 안 먹겠다는 합의가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게다가 이제는 러시아와 영국도 조선을 중립국으로 놔둬야지 이게 가능한 일이었다고. 근데 조선은 그럴 수가 없었죠. 일단 사대주의 정책. 이거 안 버린 이상 청나라에 가까울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중립국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사실 조선은 희박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6.1준도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6.1준도. 알겠습니까? 6.1준.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중립국을 얘기했지만 실현되지는 못했죠. 알겠습니까? 실현됐더라면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됐겠니? 어쨌든 근데 이건 쉽지 않은 거였지만 이런 길을 가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겠나요? 일단은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고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이 갑신정변 동학국민운동을 이해하려면 좀 좁지만 적긴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얘들아 어떡하니? 5분밖에 안 남았지만 해볼까? 다른 맛도 하긴 했었어요. 이거는 하지 말까 예진아? 다음에 하는 게 어떨까요? 다음에. 칠판 자체가 좁긴 좁다. 지금 못하겠는데. 자, 그러면 어차피 동학농민운동 얘기할 때 이 부분 좀 더 얘기할게요. 이제 동학을 얘기해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동학 들어갈 테니까 알겠습니까? 네, 동학 얘기를 그때 하면서 국내 정세 얘기. 지금 지금 했던 거는 국제 정세 얘기였습니다. 알겠나요? 요거 국제 정세 얘기를 했었고 다음 시간에 동학을 할 때 국내 정세를 갖다가 한번 되짚고 이제 동학을 얘기하는 걸로. 알겠습니까? 결국 동학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갑신정변 가지고도 2시간이 넘게 걸리잖아요. 이봐라. 자, 이렇게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월요일 2교시 스타트를 한국사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자, 좀 쉬었다가 이것도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알겠어요? 올라가고 얘들아 이번 주 내로 내가 뒷부분 있죠? 다 찍어서 올릴 거야. 이렇게 내가 진도가 느려요. 설명 일일이 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꼭 내가 찍은 동영상은 봐라. 알겠냐? 다시 한 번 더 봐라. 알겠습니까? 선생님 여기서 쉽게 나와요. 몰라요. 그건 내가 모르겠죠. 내가 당신 상태를 모르니까. 쉬운지 어려운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난 일단 내는 거고. 자, 하여튼 2교시 고생했고 3교시 준비하세요. 안녕. 나가도 돼요. 선생님 질문할 거 있어요. 질문해봐. 가지 마세요. 알았어. 질문해봐. 얘기 봐. 애들 좀 감이 이제 질문을 하죠. 왜게 뭐 네가 그런 거 가리는 애가 아니잖아. 뭐 개인적인 거야? 그거. 선생님 그 보고서 같은 거 제출해도 돼요? 무슨 보고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흥선대원군이랑 명성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엮어갖고 좀 더 자세히. 보고서를 네가 왜 갑자기 쓴다 그러는데 수행평가가 우리 보고서 쓰기가 있긴 있어. 그거는 시험 끝나고 내가 안 내주려고 하는데. 수업 중에 말고 그걸로 약간 자세히 조사해서 내면 좋다고 하던데요, 담임 선생님께서. 보고서를? 어쨌든 그 보고서 내는 거는 얘들아 수행평가가 있다 그랬잖아. 그때 해라. 알겠습니까? 내가 어차피 수행평가 쓰는 거는 내가 알려줄게요. 그거 어차피 5월 달에 할 일입니다. 동성이뿐만 아니라 다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고생했고요. 자, 나가도 됩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아.